이제 그 투표율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북은 제가 볼 땐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평택도 저는 이겼다고 보는데 어쨌건 뭐 막판 여론조사가 조금 뭐 조지리가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게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제가 4, 5시까지 이거 지켜봐야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승패가 확인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평택은 뭐 그야말로 살 떨리는 상황이 6월 4일 새벽까지 아마 계속 될 거다. 근데 이제 전북은 지금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전북을 제가 51대 49 싸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북도 그 새벽녘이나 돼야 새벽 4, 5시 돼야 승패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 특히 정청래의 얼굴 미터, 예? 정청래의 얼굴을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잖아요. 예, 완전히 뭐 똥 씹은 표정으로 이게 얼굴인지 흑인지 한국인인지 뭐 흑인인지 아프리카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얼굴을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김어준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아 이거 끝났구나. 정청래 얼굴이 저 정도면은 지금 뭐 심각한 수준이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고 그래서 전북은 제가 볼 때는 출구조사 결과 나오면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뭐 새벽까지 확인할 거 없고 정청래 얼굴 미터를 보니까 출구조사 나오는 순간 정청래가 바로 나락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6월 3일 그 개표 방송에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는 그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 정청래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타일님, 최한웅님 연예인 최준용에게 성수동이 세계 관광지 4위를 해서 오세훈이 질 것 같다. 그래서 성수동 망해야 한다고 떠봤어요. 그러자 맞장구를 칩니다. 이게 애국인가요? 저들은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들은 이제 토착 외구도 아니고, 찐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정책들, 뭐 석유 최고 가격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 때 문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애들은 그걸 막 반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의힘 그 보수층을 토착 외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외구, 진짜 외구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찐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얘네는 토외도 아니고 이제는 찐외예요. 본토 외구, 본외들보다 더 외놈들이다. 뭐 최진용이라는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그 서부 그 법원이죠. 서부지법 가가지고 난동 부린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 내란 때 법원 가가지고 난동 부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최진용이라는 배우가. 그리고 그 노영인가? 이름 잘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배우, 여자 배우 한 명하고 둘이 가가지고 난동 부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내란 동조범, 내란 선동범인데 왜 아직도 안 잡아가고 있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생각이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한테 뭐 백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북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표 결과가 나올 때,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승패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노현이, 그 노현이라는 배우 있어요. 왜 그 배우는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몰려가가지고 법원에서 난동 부리고 있더라고. 그 두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도시의 농부님, 평택을은 황교안이 본투표 직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이 단일화 내걸며 사퇴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6월 3일 투표하라고 미리 말한 이유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거 사퇴해도 괜찮아요.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황교안이 사퇴를 해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유이동으로 흡수가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사퇴를 하게 되면은 투표소 앞에 누구누구 사퇴했다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안내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 보시고 들어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제 사퇴가 찍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황교안은 지금 사퇴하면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김어준이 제가 볼 때는 약 파는 것 같은데 지금 사퇴하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차라리 완주를 해가지고 10% 넘어가면은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을 받아요. 근데 지금 한 자릿수 후반 정도 나오잖아요. 한 9%,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투표율을 감안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0%두 자리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황교안은. 그러면은 선거 비용 많이 썼을 텐데 거기에 50%를 돌려준다는데 그게 뭐 몇 억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이 뭐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몇 억 원을 그냥 날려버리겠습니까? 공중에? 최소한 몇 억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수십억이 들었을 거예요. 쟤네들 선거할 때 그렇게 해,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승산도 없는 그런 싸움에 뭐 하루 전날 사퇴를 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제 김어준이 자꾸 무슨 황교안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뭐 약 팔려고 그런 얘기 한 건데 그거는 사기친 거예요. 또 김어준이. 여러분들 그 선거 또 아무것도 몰라요. 김어준이 뭘 합니까? 예? 어준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수십만 명이 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으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 의식이 안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건 뭐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제가 볼 때는 할 소리니까. 예. 선거를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 그렇게 쉽게 못 물러납니다. 예. 그래서 김어준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도에 제가 볼 때는 변화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김용남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이제 줄투표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1번 찍는 사람들은 그냥 1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후보자들을 뭐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하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줄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높지만은 기본적으로 줄투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만 뭐 7개가 넘잖아요. 그럼 다 1번 찍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줄투표가 되면은 민주당이 또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조직력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김영남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는 가장 유리한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평택이 이제 어쨌건 민주당의 유리한 논이잖아요. 예. 민주당의 유리한 논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김용남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뭐 하던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은 그래서 개표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될 때 정청래 표정이 제가 궁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15대 1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뭐 경합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약을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대 1이 나오는 분위기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대구가 접전인데 다른 지역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다 상식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보수의 아성, 보수 유권자들이 뭐 70%에 육박하는 작년 대선까지도 그 대구 경북에서는 70%가 넘는 70%가 넘는 유권자들이 보수의 후보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런 지역에서 경합인데 아니 대구가 경합인데 부산에서 진다라는 게 말이 돼요? 대구가 경합인데 서울에서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대구가 경합인데 경남에서 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여론조사고 뭐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구가 경합이면 나머지 지역은 다 이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14대 1 아니면 15대 1이에요 이건. 근데 저는 15대 1 봐요. 15대 1 봅니다. 지금 김부겸 후보가 선거운동을 너무 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영남 지역에 TK 지역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붙는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대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좀 바람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뭐 객관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바람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제 15대 1로 결과가 딱 나올 거예요. 근데 15대 1이 아니죠 지금 정청래한테는. 그죠? 우리는 15대 1인데 정청래한테는 15대 1이 아니야. 정청래는 14대 2가 돼요. 근데 14대 2가 그러니까 전북을 지면은 14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15대 1, 이재명 대통령은 15대 1인데 정청래만 14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15대 1이건 14대 1이건 13대 2가 되는 거죠. 14대 2가 아니고 13대 2가 되는데 아니 15대 1이건 13대 2건 아니면 뭐 12대 3이건 아니 이거는 이긴 거잖아요. 민주당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거잖아. 이선희님, 진정한 애국자이신 가로수님의 절규를 전합니다. 이잼 종신정권, 종신집권, 이잼 영구집권, 핵잠수함, 핵잠 1번함은 이재명함이다. 추가로 저의 소망은 이잼통 영생기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승리. 자원봉사하시는 애국자 쉐보레이님 만세. 아주 뭐 장문에 글을 써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이긴 거잖아요. 만세를 불러야지. 그죠? 출구조사 나왔는데 이게 15대 1이건 14대 2건 13대 3이건 우린 다 만세 아니야. 그런데 전북을 졌을 경우에 과연 정청래의 표정이 어떨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 다들 와 박수 치면서 만세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북을 졌을 때 즉 15대 1인데 정청래만 14대 2가 되는 경우 정청래만 14대 2가 된 경우에 정청래의 표정은 어떨까 과연? 똥 씹은 표정일까? 만세를 부를까? 저는 이게 이번 이제 개표 방송에 최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북 선거는 이미 뭐 대세가 전 기울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청래는 이제 6월 3일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뭐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뭔가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전북에서 지면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친명 진영들 분위기,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가 정청래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청래당이 뭐 대부분 전북에 가 있어가지고 청래당이 뭐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청래당 쪽 의원들이 슬슬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탈청 현상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의원들은 더 감이 좋죠. 저만 감이 좋은 게 아니고 의원들도 감이 똑같은 겁니다. 아 이게 정청래는 끝났구나 이제. 그래서 여기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그 중앙선대위 회의를 평택을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 조승래 사무총장이 와 오늘 맹활약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청래 거의 이제 오른팔 격으로 이렇게 해서 정청래 다음으로 이제 밉상이 조승래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1인 1표제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조승래가 이제 앞장서서 이걸 막아주다 보니까 조승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이런 우리 뉴 이재명 지지층들이 많은데 오늘 조승래가 완전히 지금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김용남 쪽으로 뉴 승래로 대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정청래가 나락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승래가 평택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거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맡고 있는 사무총장 조승래입니다. 이렇게 사실 본부장단 회의를 그동안 계속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하는 공개 회의가 이곳 평택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 당에서 이 평택 재보궐선거와 평택시장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강덕구 최고위원께 오셨네요.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발언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김용남 후보입니다. 이게 진짜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가짜 민주당 후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가 있습니다. 혹여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을 빼고 이명박, 박근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죠. 한 분은 탄핵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위 보수 결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택은 좀 상대적으로 덜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바닥에서는 그런 움직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평택을 지역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도 있고 또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평택 시민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옥에 가 있거나 갔다 온 3인방을 얘기했습니다. 3인방 감옥 대통령이죠. 작년 8월 달에 광복 80주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호감도 조사의 1등은 누구겠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40%. 그럼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그 후보들을 지원하고 다니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의 지지율의 합은 몇 프로일까요? 2%입니다. 2%. 그분들이 아무리 지역을 다니면서 현혹을 한다 하더라도 전 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판단이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대결집을 노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낸 국민들의 상식적 결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식적 결집은 투표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사전투표일 이틀째이고 지금 오전 9시 보니까 13.5%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지방선거 대비해서 한 1.6%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상식적 결집을 위해서 투표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곳 평택에서 우리 김용남 후보를 또 최원영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 튼튼하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호소드리겠습니다. 진짜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제는 제가 조승래라고 안 하고 사무총장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환님, 용왕님 납신다. 조기는 물렀거라. 저는 이제 똑바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 대우를 해주고 개판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사람은 제가 다 존중을 해줍니다.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뭐 쌍욕하고 이런 스탠스를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까지만 해도 조승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으로 류승래 사무총장님으로 제가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호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묻지 않아요. 뭐 옛날에 뭐 이랬던 사람이 안 변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용남도 그 논리가 모순이 돼요. 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어가지고 모순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과 달라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를 자꾸 주장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김용남은 어떻게 해? 그러면 허은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저기 김상욱은 어떡하고?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일관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어도 지금 이제 똑바른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응원을 하고 과거에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현재 하는 일이 그지 같으면은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뭐 조승래 사무총장님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지금 유승내로 귀순을 하셨기 때문에 귀순하면 그냥 우리 편입니다. 예? 귀순하면 우리 편이에요. 귀순 대환영. 예,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써놨잖아. 우리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뉴 이재명으로 예, 귀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환영을 한다. 이게 이제 간첩의 마인드예요. 간첩이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 제가 달래 간첩이 아닙니다. 적의 편에 들어가가지고, 적을 이제 막 구슬려가지고 우리 편을 만드는 게 간첩이 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귀순을 적극 권장하는, 귀순 용사들은 이제, 오히려 더 우리가 더 환대를 해주고, 예, 귀순 용사들만큼은 이제 더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용남 후보도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 김상훈 후보도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고 자기 진영을 버리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뭐 텃세 부리고 그러면 누가 앞으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얻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싸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라는 건. 그래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면은 정치에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앞으로 민주정부 20년, 30년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거의 진영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저 넓은 중원으로 진출을 해서 중도 보수 세력,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포용을 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 정당이 돼서 민주정부 20년, 30년 가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 뜻이잖아.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김용남 후보나 뭐 허은하 실장 또 그 김상욱 후보 또 신용환 후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품어 안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문바들이 하는 짓은 그거 아니에요. 유시민이 매부쇼 나와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왜 저쪽 사람들은 한 자리씩 주면서 왜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주냐 그런 말을 대놓고 해. 저는 참 유시민 같은 장사꾼은 처음 봅니다. 응? 매부쇼에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잖아요. 저쪽 진영 사람,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챙겨주면서 왜 이쪽 진영 사람들은 홀대를 하느냐? 왜 조국이 안 챙겨주느냐? 조국이도 금배지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들 밥그릇 챙기는 거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지식인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과 같은 이게 보수 세력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극우 내란 세력인데 이런 사라져야 될 집단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놔두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도 보수 유권자들까지 포용을 해서 민주당이 외연을 더 확장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20년 30년 집권 당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데 그럼 이쪽 사람들 챙기려면 당연히 이쪽 사람들 못 챙기는 게 있는 거지. 후르니르님 가승사자 가는 길에 정치인 막아서지 마라.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들 자리 안 줬다고. 아니 그리고 금배지가 됐건 뭐 장관이 됐건 뭐건 간에 그거는 능력이 있으면은 본인이 쓰임새가 있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은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은 자기 실력 가지고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 민주당에서 양보해가지고 내가 금배지 달겠다? 이게 무슨 장사꾼들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금배지를 달아야지 민주당 지도부하고 협상해가지고 마치 그 시장에 장사치들이 흥정하듯이 금배지 달아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크림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 뺏길까봐 뉴 이재명이 무슨 뭐 배신자라느니 트로이에 목마르느니 이런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게 이게 민주당을 고립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문조털레유는 민주당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 얘네들하고 정치하면은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만의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밥그릇에 눈깔이 뒤집힌 이런 자들, 이 정치 몰입애들, 정치 자영업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민주당에서 축출을 하고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다 대통령이 알아서 쓰는 거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 실력도 없는 놈들이 줄 잘 서가지고 한 자리씩 해쳐먹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아니 닦아놓고 요즘 뭐 조국이 선거를 나왔으니까 조국을 예를 들게요.
지금 여러분 조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민정수석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면서 오히려 정치 검찰들을 몸집을 키워주고 윤석열을 그죠?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니야. 무능하니까. 그리고 윤석열하고 싸움이 났을 때도 무능하니까 윤석열한테 쳐맞고 본인도 감옥 가고 와이프도 감옥 가고 애들까지 이제 고졸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저는 무능하다라는 거야. 조국이. 이런 사람이 조국 한 명이었겠냐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 아니에요? 이낙연. 한두 명의 임종석. 지금 국민들의 다 외면을 받았잖아. 문재인 정부 때 크게 쓰인 사람들. 다 국민들이 지금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노영민 이번에 신용환 후보랑 경선해가지고 졌잖아요. 다 무능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 무능한 자들이 줄 잘 서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했으니 이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능력 본위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자기 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등용하는 거 봤습니까? 실력 없으면 안 써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아무리 측근이었어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쓰는 거고 실력 없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인물일지라도 도시의 농부님, 한박이 유시민을 현자를 가당한 선거 야바이꾼이라고 하더군요. 조국 민정수석 기용이 최악의 판단 실수. 차라리 평택을 조국 출마가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민주당, 가짜 민주당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우습지만 늘 민주당의 기대 갈라치기 하며 혼자 잘난 척하는 조국과 그 배우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최욱, 장윤성까지 그들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으니까요. 문도 털레유의 본색을 보게 된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냥 무능한 사람들은 안 쓰잖아. 보수 진영이 됐건 혹은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님이 친명이라고 쓰고 친문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진보라고 쓰고 보수라고 안 쓰는 게 아니야. 보수 쪽은 아까 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수 쪽 인사들은 지금 잘 쓰고 있는 걸 다 아실 거고 강훈식 총리 친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강훈식 총리가 친문입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친명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친명이 아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친명이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친문 386 계열이야. 데려다 써서 사람 만들잖아. 능력이 있는 사람 데려다 쓴다는 거지. 김민석 총리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 친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당대표 하시면서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의기투합을 한 것이지 김민석 총리도 엄밀히 분류하면은 친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일컫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친명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 뭐 박용진도 쓰잖아. 박용진은 대표적인 반명 아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친명 인사들 데려다 쓰는 거. 실력 있으면 쓰고 실력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자기 사람들 친문 문바들 안 쓴다고 저렇게 떼를 쓰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간단한 거야. 본인들이 친문이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민주당이 야박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쓰는 거야. 하물며 박용진도 쓰는데 조지리를 왜 안 쓰겠어? 모질이니까 안 쓰지. 모질이를 데려다 놓고 당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를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무슨 뭐 특정 계파나 뭐 진영의 논리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하다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는 그거 뭐 중요치 않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저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승래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해주면 조승래 사무총장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승래 사무총장은 친명이 아니에요. 근데 사무총장이라는 위치가 어쨌건 뭐 그 당대표를 보좌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돼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친청 인사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는 있는데, 원래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청래도 조승래 사무총장을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탕평 인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조승래는 뭐 친명도 아니고 친청도 아니고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근데 아무래도 사무총장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당대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친청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원래 본인 서양대로 하면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 보아하니 이제는 끝났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볼 때 당대표 선거는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 뭐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직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지금 뭐 전북 선거, 전북에서 김관혁이 이기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정청래 그냥 끝난 거예요. 본인이 뭐 사퇴를 할지 말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청래는. 근데 조승래가 지금 계속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나중에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게 무슨 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무슨 보복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뉴 이재명 우리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 아니야. 다음 총선 때 조승래 그냥 놔두겠어요? 정청래 앞잡이 노릇한 사람을 우리 뉴 이재명 당원들이 이제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걸 그냥 놔두겠냐고. 그래서 조승래도 생존 본능이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내가 정청래 앞잡이로 찍히면은 다음 총선에 이제 희망이 없다. 어차피 우리는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눈에 찍히면은 지금 뉴 이재명이 숫자가 더 많아진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찍히면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이제 공을 세워야죠. 그동안 사고 친 거를 이제 다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점수 잃은 거를. 정청래랑 붙어 다니면서 1년 동안 욕 처먹은 거를 다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센 워딩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명언을 남겼어요. 전 이번에, 이 가짜 민주당, 이거 하나만으로도, 조승래는 뭐 까방권을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까방권까지는 아니고, 과거에 했던 걸 좀 용서를 해줘도 되는 게 아닌가. 가짜 민주당 이거 한 방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잖아, 지금. 이 정도 공을 세운 거면 저는 김용남 당선에 저희 1등 공신 수준에 지금, 공을 세운 거다. 가짜 민주당 한 방으로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역시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어서 정치적 감각이 좋은 거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가짜 민주당 이거 하나면은 조국의 실체,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짜 민주당에 속지 말자. 가짜 민주당 후보가 있다. 진짜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선택해라.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제 평택 선거는 집토끼 선거예요. 이게 오자구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각자 집토끼를 누가 잘 지키느냐,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용남 찍으면 김용남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복잡할 문제가 없어. 근데 민주당 지금 지지자들이 조국을 지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을 미는 이런 해당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못하게 하면은 김용남이 이건 쉽게 이길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가르마를 타줬다. 우리 조승래 사무총장이 가짜 민주당이라는 이 워딩 한마디로 조국의 뒤통수를 완전히 후려갈기는 이런 아주 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우리 또 황명선, 그리고 황명선 또 누굽니까, 우리 강두구 두 분하고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평택을 같이 갔잖아요.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강두구 의원이 좀 늦게 도착을 한 모양인데 발언을 하면서 강두구 의원 또 들어오니까 아주 뭐 깍듯하게 강두구 의원 오셨다고 또 이렇게 소개까지 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조승래 우리 귀순자, 우리 귀순승래, 류승래 사무총장은 이제 확실히 류 이재명 쪽으로 환승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어떤 분이 환승래라고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환승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